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이 면책 결정을 받으면 언제나 면책이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. 1997년 피고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. 속도를 위반했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사망했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. 2012년에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들을 대위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. 이후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이 판결금 채권을 양도했고요. 2015년 피고는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. 2022년 원고가 이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10년이 지났죠. 2012년에서 2022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이 소송에서 피고는 면책 주장을 했습니다. 내가 파산 선고를 받았고 면책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, 그리고 나는 이 당시에 이 손해배상 채권도 신고했기 때문에 면책됐다. 그래서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분한적 항변을 했고요. 이에 대해서 원고는 이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이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라는 주장이 어떤 의미냐면은 채무자회생법 566조 4호에 보면은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,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이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는 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이 채무자회생법 566조 4호의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과 채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. 여기서 이 중대한 과실이 뭐냐가 의미가 문제가 되는데요. 판례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과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, 해당 행위를 만연히 계속한 경우, 또는 결과 발생을 쉽게 회피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안 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어떤 행위에 중과실이 있다고 한다면, 고의는 물론이고요, 중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면책이 안 되는 거고요. 중과실이 아니라 가벼운 과실, 경과실만 있다고 한다면 면책이 되겠죠.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중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. 따라서 원고의 비면책 채권 주장이 이유 있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. 그런데 대법원은 중과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. 2023-308270 판결에서요.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사고고 피고의 또 위반과 중앙선 침범이 있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대법원은 이걸 부인했는데요.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속도 위반을 한 건 맞지만 아주 많이 과속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. 두 번째, 중앙선을 침범한 건 맞지만 차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와의 충돌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. 세 번째로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,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상을 입은 거는 요 채무자회생법 면책 제외 채권의 요건 중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요건이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는 이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. 그래서 대법원은 경과실이기 때문에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. 유사한 사례에서 2018-234184 판결은 과속,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사망,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중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했고요. 이 사건이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또 다른 판결에서는 제설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서 서행을 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갖고 중앙선을 침범했고 사망이 발생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면책을 인정했으며 2010-3353 판결에서는 무면허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면책을 인정했습니다. 어찌 보면은 이 사건도 그렇고 다른 사건도 그렇고
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파산이라든지 면책 제도가 과거에 책임들을 다 없애갖고 새 출발을 해줄 수 있게 하는 제도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이 있은 사건에서는 법원은 이 중대한 과실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. 즉, 대체로 면책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고, 면책이 안 되는 경우는 주의 의무를 굉장히 소홀히 한 그런 아주 나쁜 과실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니까요. 이 중대한 과실의 의미를 주로 결과, 사망이라든지 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인트를 줘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.